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부분은 외부 환경 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해 왔고요. 특히 이제 경제 부분이 그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저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은 금융시장을 통해서 그 반대편의 한 축에 해당되는 실물을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실제 실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그 보셨던 것처럼 지표 누리에서 우리가 국가발전 지표를 보면 이 성장 지표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의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보시면 되는데 이 수치가 가장 완벽한 지표이긴 한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너무 늦는 거죠. 5월 달인데 아직까지 지금 1, 4분기 이제 한국은행 그 국민계정에 들어가서 보면 분기 지표 정도까지의 경제 성장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실물 시장의 지표는 상대적으로 늦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나라는 전체 그 내수 시장 규모가 적다 보니까 수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빠른 통계를 이렇게 관세청의 수출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실적부터의 그 수출 통계를 우리가 조회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수출 실적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질별 수출 실적이라든가 신성질별 수출 실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신성질별 수출 실적의 경우에 이런 상세 내역까지 세부 성질까지를 조회해서 보시면 소비재에서 이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시면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이제 무료로 추려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산업 데이터의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보십시오. 4월 말까지의 누적된 결과를 딱 5월 1일 날 발표를 해요. 하루 만에 바로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출입 동향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속보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 이런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나오면 그 부분을 파악해서 참고를 한다라고 그래요. 바로 이 보도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출입 동향, 항목별 수출, 지역별 수출, 수입에 있어서의 그 추이, 무역 수지, 주요국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잘 읽어보시면 적어도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그 단기적인 경기 상황, 경제 상황의 추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구조적으로 띌 것인가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5대 주요 품목 수출액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보시면 어느 섹터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를 파악하는 데도 대단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분석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를 가지고 이 숫자를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수출액, 수입액, 무역 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연간 지표는 그나마 이제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하면 되는데, 이게 그 3월 달까지의 지표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직접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일평균 수출액, 1년이니까 365일에 1일당 수출액이 얼마냐,
1월부터 3월 말까지니까 90일간의 그 수출액이 얼마냐니까 이걸 일당 얼마냐로 계산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출액, 수입액, 수지를 계산해 보시면 일평균 수출 수입 수지를 가지고 기간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장점을 띠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의 증가는 2021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급증을 했었는데 이러한 수출 증가에 따라서 수입도 증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지폭의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축소된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2022년도에서는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들에 대한 수출 대비 수입이 늘면서 이런 그 수지폭이 악화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수입이 늘어난 것들의 대부분은 그 주로 이제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의 영향이 컸고요. 그다음에 그 수출이 주로 그 크게 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영향이 컸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수지가 적자 전환을 했고 이게 2023년도 3월까지의 누계로 봤을 때도 이 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면에서 이 안 좋은 모습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입의 그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경기는 당분간은 그 좋은 쪽으로 방향전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품목별로 보면 이제 그 반도체 영향이 컸고요. 자, 이런 걸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국가별로 수출 수입 수지를 비교를 해 보시면 가장 큰 부분은 여기 보시면 중국에서의 그 적자폭이 일평균 수지 적자폭이 엄청나게 크게 확대가 됐다. 즉 이미 중국에서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 제품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 수출은 덜 감소함으로써 수지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 여기 보셔도 보실 수가 있죠. 미국의 경우는 수지의 그 수출이 늘고 수입도 늘어서 이 수지의 흑자폭이 개선이 되었고 2023년도 들어와서는 수출은 일부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은 줄었지만 수지의 흑자폭이 개선된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뭐 2차 전지라든가 IT 관련된 그 수출이 영향을 준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꾸준히 적자를 유지하고 해 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일본이 강하다는 소부장들의 여파입니다. 일본과의 그 무역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 적자폭이 줄어들었었는데 앞으로의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기존의 이제 일본과의 무역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국내 제품들이 대체를 해나가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 앞으로의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경우가 우리가 꽤 그 수지의 흑자폭이 큰 나라였고요. 여기 중국보다도 지금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쪽보다 수지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 동남아 쪽 부분에 대해서의 그 수출 지원을 줄여 나가서 좀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남아 쪽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면이 다소 우려스러운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2023년 일평균 수지로 봤을 때도 이 수지폭이 확 떨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자, 1, 2, 3위 중국, 미국, 일본이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4위인 베트남의 경우도 우리가 주로 저기 수출을 많이 하는 것들은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수출을 많이 하고요. 수입을 해오는 부분들은 그 상대적으로 그 원자재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5위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우리가 무슬림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수출은 그렇게 썩 그 늘어나고 있지 못한 모습이에요. 반대로 수입은 에너지에
그 석유 수입이 늘면서 그거에 따라서 고스란히 그 석유 수입만큼의 적자 폭이 딱 거울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죠. 뭐 이런 부분은 필수적인 수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이 수출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슬림에 대한 그 편견에 그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고 그 노력을 좀 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부장 업체에 따라서 소부장 업체에 의해서 매출이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면서 이런 그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죠. 특히 이제 대만의 경우는 일본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적자폭의 감소에 해당되는 것만큼 적자폭이 확대되었다는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일본의 소부장을 대만의 소부장으로 대체해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홍콩의 경우는 수입해 오는 것들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쪽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그 한류 분위기가 좀 완화되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해서 그런 정서들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지금 수출이 줄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실 때는 뭐 소고기 외에는 별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자가 많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산업재 쪽에서의 호주로서의 수입이 많습니다. 철광석, 역청탄, 히토류, 리튬 같은 그 광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적자폭이 많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우리가 기계류나 장비류 쪽이기 때문에 생산재의 필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는 노력과 함께 독일 쪽으로의 수출을 늘려나가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화공업에 해당되는 것, 특히 이제 그 에너지 우리가 이제 원유 정제를 한 것들을 우리 수입을 해간다거나 해서 우리로부터의 수입의 품목이 더 많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우리가 적자 폭이 큰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같은 것들을 수입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러시아의 경우도 이렇게 생각보다는 우리가 수출도 제법 있지만 이 수입이 굉장히 높은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LNG라든가 그 석유 같은 부분인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수입 품목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외견상의 그 적자폭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상은 그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를 팔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혜택은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셨다시피 어느 품목하고 파악을 해서 보면 별로 대안이 별로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력 시장인 지금 중국 쪽 시장 잃고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 시장은 지금 공략을 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의외로 우리가 공략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중국과의 거래선이 집중된 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동남아 시장 쪽에 초점을 뒀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왔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좀 동남아 쪽 시장에 대한 그 지원을 줄이면서 이렇게 다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요소이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이렇게 이 상세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을 자세히 다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읽어보셔도 아 우리의 앞으로 방향이 어떻다.
지역별로 어떻다,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그 노력을 그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위쪽하고 이런 현실의 이런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하고 좀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흘러나갈 방향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 이런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입을 통해, 실물 시장의 100%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입을 통해서 우리의 실물 시장에 나갈 방향을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속보성을 갖는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물 시장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수출입 동향 자료라든가 아니면 관세청에서 나오는 품목별 수출입 그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